여러분, 시장에 대한 불안감 진짜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은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나? 예금을 믿어야 돼? 은행이 파산하는데? 주식을 믿어야 돼? 주가는 폭락하는데? 그러니까 모두들 말입니다. 잔뜩 움츠리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돈이 한 곳으로 몰려요. 또 한 곳으로. 어디로 몰리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여기다 돈을 쌓고 있습니다. 한 달 새 MMF 마켓머니 펀드입니다. 마켓머니 펀드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 국공채라든가 예, CD라고 이야기하는 양도성 예금정서라든가 이런 단기금융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예, 이익을 얻는 펀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MMF에 유입된 자금 보세요. 한 달 새에. 와우. 여러분 이게 믿기세요? 2,860억 달러입니다. 2,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요 371조 원입니다. 371조 8천억 원. 한 달 새에 MMF에 유입된 자금만 말입니다. 이 정도 자금이면요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을 때 2020년 4월 이후로 월간 최대 유입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돈이 그야말로 몰려들어간 거예요. 왜 몰려들어갔느냐? MMF라는 마켓머니 펀드라는 자체가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피난처 그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진짜 많이 들어가죠. 2,860억 달러니까 한 달 만에 말입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유입되는 거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23년 3월 지금 위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 때마다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이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심지어 9월 달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뚝뚝. 그러던 것이 지금 2023년 3월에는 와우 뭐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현금 부자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예, 피델리티에는 370억 달러가 몰렸고요. JP모건에는 460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골드만삭스에도 520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그야말로 돈 천지를 이루는 거죠. 돈 천지를. 예, 뭐 대형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돈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예, JP모건도 마찬가지고요. 웰스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25개 은행에는요 돈이 넘쳐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돈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은행의 위기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형은행 못 믿겠다예요. 결국 대형은행으로 가겠다는 거고 대형은행도 불안해. 그러니까 MMF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주로 말입니다. 소규모 은행에서 보면 지금 예, 실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일어나고 나서 말입니다. 소형은행에서는 1,200억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대형은행에서는 670억 달러를 예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많이 비죠. 그죠? 돈이 많이 1,200달러인데 그죠? 예, 670억 달러니까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비트코인 시장. 금으로 가기도 하고요. 금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예금조차도 줄어듭니다. 예, 이게 뭐 대형이든 소형이든 상관없이 총 예금 보세요. 17조 6,01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이 17조 5,030억 달러로 무려 980억 달러가 줄어들었죠. 대형 은행에서는 예금이 늘어납니다.
670억 달러가 늘어났지만 소형 은행에서 예금은 줄어듭니다. 1200억 달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줄어듭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돈들이 대형은행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대형은행에서는 MMF, 마켓머니 펀드로 많이 쌓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 심각하죠. 실제로 말입니다. 위기 때마다 MMF로 빠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 말입니다. MMF의 어떤 그 유입량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거의 말입니다. 4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갔었고요.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조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3월 5조 1천억 달러죠. 5조 1천억 달러. 5조 1천억 달러까지 모였다고 하니까 지금의 위기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돼서 이게 위기라고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실제 지표로 보면요. 지금의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잖아요. 그죠? 코로나19 때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못 느끼고 있는 건가?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계속 유동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동성으로. 경기와 상관없이 유동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2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큰 위기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큰 위기가 현재 와 있는 거고요. 아마 그 상황은 점점 악화되면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다행인데 아직까지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신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안전한 곳의 어떤 도피처로 전부 다 MMF를 찾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MMF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2023년 3월을 보자고요. 당장 말입니다. 법인이 183조 5천억 원을 넣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3조 9천억 원을 넣고 있습니다. MMF에다가. 굉장히 많이 넣었죠. 이게 2022년 11월에 보면요. 개인은 그래도 MMF에 14조 9천억을 넣고 있었는데 법인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141조 7천억 원을 넣었거든요. 근데 141조 7천억 원이 183조 5천억 원이 됐으니까 시장의 어떤 불안한 감은 얼마나 커졌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요 불안하다. 이 불안한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한 투자처밖에 없다. 그래서 MMF를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고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거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미국 시장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M2 광해 통화량을 보면 역대 최대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그 유동성이 넘쳐나는 것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면 자꾸 거품만 만들어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거품은요. 이게 언젠가는 빠집니다. 언젠가는 빠져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몰려다니는 이런 투자보다는 저는 내 뚝심을 가지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MMF에 대해 자금 쏠림 현상이 이렇게 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그래도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고 MMF가 안전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금을 굉장히 여러 곳에다가 분산 예치해 둔 것으로 압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인지하고 자금의 어떤 분산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한쪽에다가 자금을 많이 넣어두는 일은 금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